네, 다들 들어오신 것 같은데 저희 이제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1부에서 퀴즈 서비스 오프닝은 했기 때문에 그 시작하는 특별 서비스였던 걸로 하고 저는 2부에도 같이 진행을 맡은 은콜이고요. 네. 저 역시도 똑같은 에디입니다. 반갑습니다. 마이크 먹듯이 가까이 예, 해주세요. 오늘 고정 게스트이자 관계하고 소통 전문가 이만자입니다. 아니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뭐야? 알아서 해. 네, 1부에서는 그 다양한 사람과 우리 이 지금 토크쇼가 사이앤풀이 다양한 사람과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프리하게 나눠보는 그 사이의 간극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는 시간인데요. 1부에서는 결혼 제도와 그리고 성소수자 우리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봤는데 그 제도와 관련된 이야기들 그리고 그게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좀 경험하거나 겪어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 같이 이야기했는데요. 이제 이번 두 번째 시간 2부에서는 이제 아실만한 분들을 다 아실 것 같은데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커플의 이야기를 공개하신 두 분을 좀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연애라고 하는 게 되게 내밀하고 사적인 영역처럼 보이는데 이걸 이렇게 되게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유튜브에 같이 공개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나눠보고 싶어서 두 번째 자리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네, 그 2부에 출연하시는 두 분, 네, 자기소개 같이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망원댁TV에서 백팩 역할을 맡고 있는 백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백팩하고 같이 살고 있는 백팩 애인 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백팩님은 백팩 역할이라고 하셨고 우리 킴님은 백팩 애인이라고 하셨고 그럼 이쪽이 좀 더 종속적인 관계인가요?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아는 지식 안에서. 네, 저희 채널의 주인이셔가지고. 네. 그래요. 중요하죠. 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망원댁TV라고 들어보신 분 계실까요? 유튜브 채널 망원댁TV? 많이 계시네요. 네, 많이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망원댁TV에서 꽁냥꽁냥을 자주 선보이시는 두 분을 또 이렇게 현장에서 모시고 이야기 나누게 됐는데요. 사실 제가 두 분하고 어떤 이야기를 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왜 고민을 했냐면 저희가 진행자들이 왜 고민을 했냐면 너무 많은 것이 이미 공개되어 있다. 유튜브를 통해서 너무 많은 것이 공개되어 있다. 그래서 뭘 질문해야 될까 이런 게 좀 고민이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어떻게 연애 시작하게 되셨는지 이런 거는 또 그 유튜브에 올라온 것과 또 좀 같으면서도 다른 버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버전을 좀 소개를 두 분 만난 커플도 유튜브 하시니까 그래요. 네, 연애담에 대해서 좀 구구절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만나게 된 과정이 사실 또 영상에 올라와 있어가지고 좀 간단하게 또 이야기해드리면은 친구 사이라고 이제 게이 인권 운동단체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있고 근데 제가 토요 모임이라고 이제 토요일마다 노는 모임의 운영자였었어요. 그래서 백팩이 이제 신청을 해서 그 모임에 처음 나오게 됐었고 처음 나오게 되면서 이제 제가 이제 운영자니까 신청이 오잖아요. 그럼 이제 번호를 저장하다 보면은 이제 카톡이 새로운 친구로 탁 떠요. 사진을 보니까 마음이 좀 사진이 먼저. 항상 사진이 먼저야. 그래서 이제 좀 호감이 있는 상태에서 만났는데 되게 좀 호감이 계속 이어지고 그리고 이제 고백을 하고 사귀게 되었습니다. 좀 그래요. 시간이 좀 지나서 활동하게 되면서. 우리 백팩님은 어떤 서사로 기억하고 계세요? 그 과정을? 근데 저는 네. 그때 그 친구 사이에 나가는 게 오프라인 모임을 나가는 게 처음이었어요. 그럼 그 전에는 정체성에 대해서 아니 완전 잘 알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알고는 있었지만 이제 그냥 왜 인터넷 카페 같은 데 보면은 1대1 만남으로 이제 한 번씩 만나보고 막 그런 시도는 종종 했었는데 이제 오프라인 모임 그러니까 수많은 게이들이 한 번에 모이는 장소 약간 이런 느낌의 오프라인 모임을 되게 전 좀 두려운 마음들이 있었고 그때가 24살이었는데 이제 계속 두려워만 하다가 이제 군대 갔다 오면서 이제 더 이상은 이럴 수 없다 해서 이제 나가게 돼서 사실은
처음으로 이제 오프라인 모임을 나가서 만났던 게 킴이었어요. 그때 운영자였어가지고 그 당시에 딱 한 10대 명의 게이들이 같이 신촌거리에서 떡볶이 뷔페를 갔는데 그때 되게 떨렸었어요. 아주 그렇다죠. 네. 네. 왜 떡볶이 뷔페 좋은데요? 네, 그때 한 10대 명의 그 게이들이 다 모여가지고 신촌 그 떡볶이 뷔페에서 다 같이 깔깔깔깔거리면서 떡볶이 요리 대결을 했었어요. 그렇겠지. 그러고 놀았는데 저랑 같은 팀이 또 돼가지고 근데 저는 사실 그때 네. 너무 걱정됐던 게 네. 신촌역이면 제 친구들도 이제 뭐 그쪽 대학교 다니는 친구들도 이제 아, 있으면은 그쵸. 아는 사람 마주칠 수 있죠. 마주치기라도 할까 봐. 왜냐면은 딱 그때 갔을 때 제가 느낄 때는 너무 우리 누가 봐도 게이라고 볼 것 너무 같아. 티가 약간 나죠. 이런 너무 그 뭔가 이거 저 혼자 괜히 제발저리는 느낌도 네, 있고 약간. 제가 많으니까 그렇지.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할 게 되게 친하세요. 그래서 아니, 전혀 아니에요. 티키타카는 공적으로 아니, 받아들이시면 이거 모르는 그런 거. 아무튼 그래. 네. 아무튼 그랬는데 이제 되게 두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가서 되게 너무 신선한 경험이었어요. 그렇게 막 그래서 너무 낯설고 그 안에 유머 코드도 너무 낯설고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그때 딱 제비뽑기로 조를 뽑는데 운영자니까 저한테 뽑기라고 하라고 주는 거예요. 근데 다 자기 이름 써 있었겠지. 뻔하지 모르고. 아니 근데 딱 같은 조가 됐는데 너무 좋아해가지고 되게 친절한 사람이구나 했어요. 아니 그 아까 넝클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커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직도 우리가 게이 커플 얘기 들어야 되냐고. 궁금한 게 없다고 했어요. 다양한 얘기 좀 이사장님은. 들어보자.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두 분이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좀 뭐가 그렇게 다른지 얘기 좀 해줘. 네, 게이 커플인데. 네. 근데 저는 좀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했었던 건 네네. 너무 좀 속물적일지 모르겠는데 지금 망원댁 TV가 유튜브 구독자가 18만 명 정도 되고 사실 거기 올라오는 콘텐츠가 되게 두 분이 일상적으로 같이 밥 먹고 뭐 산책 나가고 이런 뭐 이렇게 수다 떨고 이런 콘텐츠예요. 근데 막 230만 조회수 막 이렇게 나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연분홍 TV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그게 안 될까? 이런 쟤는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저렇게 18만 명이 될 수가 있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되게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 둘이서 꽁냥꽁냥하고 연애를 하는 건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또 이렇게 유튜브 같은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한다? 라는 거는 또 되게 다른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주변 사람한테 나 사실은 뭐야 이렇게 커밍아웃 하는 거 하고도 너무 또 차원이 다른 일일 것 같은데 아니 어떻게 해서 이런 그 유튜브 채널을 열게 되셨는지 이런 게 되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 얘기 들어보고 싶더라고요. 일단 유튜브를 하고 싶다라고 처음 말을 꺼냈던 건 저였어요. 근데 그때 뭔가 둘이 있을 때 이 노는 거나 이 캠이나 이런 게 사실 저희 둘이 이제 다른 사회생활을 하거나 일반 친구들 이쪽 커뮤니티 친구들 만날 때 사실 그 영상에서 나오는 것처럼의 그런 사람의 모습이지는 않아요. 항상 막 이렇게 막 너무 막 이렇게 어떤 분들은 저희를 처음 보면 혀가 있으시네요? 뭐 이러면서 저희가 너무 혀 짧은 소리를 막 영상에서 많이 낸다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지 몰랐대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네 그래요. 혀가 잘 없으세요. 그러면 자 그걸 한번 네. 보여주세요. 혀가 있을 때 없을 때. 그러니까 몰라서 그래. 그치 안 보신 분들 여기 계시니까. 이게 막 사람들이 많은 데서 막 잘 안 나오는 아니, 거니까. 목말라를 혀가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목말라. 눕는 거예요? 그게? 없을 때? 유튜브에서 하듯이 네, 집에 있을 때는 네. 약간 뭔가 이런 이거 대고 하세요. 마이크 대고. 집에 있을 때는 뭔가 이렇게 물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약간. 네네네. 근데 이제 아니, 우린 모르지. 모르겠어. 그래요. 어쨌든 뭐 조금 형이 보통 이분이 되게 영상에서 혀 짧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친구들하고 있을 때 진짜 안 그러거든요. 예전처럼 볼 안 수 나올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얘기 들으니까 그러니까. 현상이 깨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데 이제
아 죄송해요. 하여간 그래서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유튜브를 처음 제안하신 건 아. 빽빽님이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제가 요거는 좀 재밌을 것 같다. 둘이 영상으로 혼자 하는 게. 남기면은 뭔가 나 혼자 유튜브를 하고 싶은데 나 혼자 해서는 이거는 별로 재미없을 것 같고 뭔가 우리 둘이 관계하면은 재밌을 것 같고 사실은 제가 이 둘의 관계에 대한 생각을 되게 좀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혼자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맨날 생각하고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것 같기도 해서 유튜브를 하면 되게 둘이 같이 뭔가 하니까 재밌겠다 생각을 해서 형한테 하자 그랬는데 형이 지금도 계속 회사를 다니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한 1년 정도 말을 했지만 하지 않았었어요. 네, 그래서 1년 정도 고민과 형은 잘 못한다 하다가 회사에서 어디 무슨 세미나를 갔다 오더니 그날 갑자기 저한테 유튜브를 해야 되나? 약간 이런 말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뭘 가르쳐줬죠? 아 저희 그 회사에서 네. 미래학자가 한 분 와가지고 네. 그 주말에 어디 뭐 이렇게 뭐 연수 비슷한 거 있었는데 그때 막 미래학자가 막 뭐 미래가 이렇게 바뀔 거고 이제 뭐 너네 회사는 남겠는데 너네는 이제 없어질 것 같다고. 노동자 없어질 거다. 네, 그러니까 제가 다니는 직장이 있는데 아무튼 그 회사는 왠지 있을 것 같고 너네는 이제 점점 사람은 필요 없어질 것 같고 앞으로 뭔가 뭐 유망한 업종이 막 헬스케어가 이런 얘기하다가 막 유튜브 근데 너네는 유튜브 별로 관심 없잖아. 외국인이었었어요. 관심 없잖아 하면서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넘어갔었는데 그때 이제 아 그래 백팩이 유튜브 이렇게 하자고 했었는데 이걸 좀 해봐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그때 했었습니다. 약간 저는 좀 이상주의 같은 게 좀 있었고 형은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어서 그 세미나를 통해서 사실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 미래학자분이. 회사에서 적용했다. 네, 저는 그냥 하자 저 안 할 것 같아 잘 될 것 같아 재밌을 것 같아 이랬는데 형은 이제 그 세미나를 통해서 하게 됐죠. 네, 열심히 하고. 두 분 다 그렇게 완전 유튜브 채널에서 정체성이나 관계를 오픈하는 게 좀 의미가 달랐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저한테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사실은 보통 이성애자라면은 이제 커플의 관계를 채널을 통해서 오픈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텐데 저한테 더 큰 부담감은 우리들이 커플이에요 이걸 오픈하는 것보다 나의 정체성이 게이라는 정체성이 드러나는 게 훨씬 더 저한테 큰 부담이었고 그게 계속해서 고민하게 만드는 거였었거든요. 내가 게이 커플로 나오면 그냥 나는 게이인 걸 사람들이 다 알게 되고 그럼 내가 회사에서 뭔가 불이익을 당하진 않을까 이런 고민과 걱정이 제일 컸었고 좀 그게 어느 정도 이거 회사에서 내가 잘리지 않겠다 라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에 이거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 이미 저는 그 대학교 다닐 때부터 커밍아웃을 좀 친구들한테 많이 하고 해서 사실 일상이 이렇게 딱 분리돼 있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그냥 일반 그룹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친구들한테도 커밍아웃 하고 지냈었고 회사 다닐 때도 이제 회사에 비슷한 직급의 나이대 직장 동료들한테 커밍아웃을 했었어가지고 백팩도 알고 있고 그랬어서 그런 오픈은 좀 두렵진 않았었는데 이제 제가 제일 큰 두려움은 회사에서 제가 개인 걸 알게 됐을 때 뭔가 생계의 위협. 뭔가 조직적으로 제가 뭔가 뭐 잘리진 않더라도 스트레스 받진 않을까? 막 시선이나 막 이런 압박 이런 거 있지 불이익을 않을까? 받을 수 있고. 네, 그런 게 제일 두려웠었어요. 저도 그때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때 막 이제 취업을 해가지고 막 하고 있었는데 그 취업과 제가 한 6개월 넘게 이제 취업 준비를 하면서 내가 이제 취업만 하면 난 유튜브를 꼭 시작할 거야.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그래서 이제 취업하기 직전부터 동시에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데 유튜브가 사실 초반에 조금 잘 됐었어요. 네네. 그때 약간 너무 이제 놀라가지고 네. 이거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좀 열심히 약간 그러다가 근데 이게 다른 얘기. 네, 괜찮아요. 아무튼 근데 그 당시 사실 저는 유튜브를 할 때 뭔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기분이 네, 좀 그런 거 들었어요. 있었을 것 왜냐면은 같아요. 예. 이게 뭐 사실은 그 당시에 이렇게 잘 될 거라 생각은 안 했었는데 이거로 이제 소위 말하면 얼굴은 팔렸는데 유튜브 잘 안 되고 그쵸. 회사에서 불이익 당하면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게 네, 거죠. 그게 되게 걱정되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좀
압박감?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그런 관계를 노출하는 건 사실 전혀 생각을 안 했었고 내가 이제 게이라는 성 정체성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거 그거가 제일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일반 지금 만나는 일반 친구들은 다 제가 게이인 거 다 알고 있고 지금 그 당시에도 부모님까지도 다 알고 계셨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회적으로 그냥 내가 어디 갔을 때 이제 만약 이걸 접고 취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나를 이제 쓰지 않거나 할 때 좀 걱정 그게 제일 컸죠 사실은. 그 성소수자로서 뭔가 이제 사실 커밍아웃 주변에 알린다고 그러니까 커밍아웃을 한다라는 거에 약간 대부분은 뭔가 전 국민 다 아는 게 아니라 주변에 나를 그쵸, 구성하고 그쵸. 있는 주변에다가 알리는 것도 굉장히 큰 용기가 그쵸. 필요하고 힘이 들고 부담이 되는데 그러니까 공개하는 면에서 유튜브라는 채널을 통해서 그 공개를 하셨어요.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걱정이 됐던 부분들까지 이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공개를 하시고 좀 이렇게 좀 이럴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 이게 좀 더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이게 좀 뭐라 그럴까요? 경험해봤는데 아니더라. 아니더라. 뭐 다른 어떤 뭐 새로운 경험을 했다거나 그걸 통해서 왜냐하면 이게 참 저는 되게 궁금했던 게 뭐냐면 이 두 분을 통해서 그 이렇게 자신 어떤 성소수자로서 자신의 어떤 정체성뿐만 아니라 자기 연애나 이런 사랑을 알리는 거에 대해서 좀 그런 얘기를 되게 듣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냥 뭐 성소수자가 아니어도 사실 유튜브에 내 일상을 공개하는 게 누구한테나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어쨌든 내 사생활을 오픈한다는 것이. 근데 어쨌든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좀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고 그렇죠? 예. 저 같은 경우는 네네. 사실 직장 생활에서 대부분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그것과 좀 막 연결되는 일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약간 게이로서 살면서는 게이라는 걸 커밍아웃하는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게이로서의 사는 삶에 대해서 또 커밍아웃해야 되는 것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게이인 건 알지만 그건 그냥 내가 남자로서 남자를 좋아하는 거 정도로만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내가 게이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는 사람들도 모르는 거예요. 구체적 상상이 없는 거죠. 네, 근데 어쨌든 그리고 내가 연애를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연애를 하는지 어떻게 데이트를 하는지 근데 어쨌든 저희 그런 영상에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다 보니까 사실은 제 주변 지인들은 조금 더 저에 대해서 더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되는 것 같은 것이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었고 좀 사실은 시작하기 전에는 회사에서 알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될까 회사에서 알게 될 쯤에는 이미 내가 엄청나게 막 유명한 막 유튜버가 돼가지고 회사에서 알게 됐어 하면 오케이 나 나갈게 이렇게 딱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회사에서 잘리는 썰.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작년 5월에 유튜브를 시작했었고 회사에서 이제 작년 8월에 이제 회사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는데 소문이 그날 진짜 그 저희 회사의 전체 한 임직원이 한 만 몇천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각각의 직원들이 서로 얽히설키 섞여 있는 그 카톡방에 이 썸네일의 사진이 캡처돼가지고 이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오후 5시에 이제 6시에 퇴근해야 되니까 이제 막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 있는 옆에 있는 과장님이 찜이야 너 망원떼기 뭐야? 이렇게 제 별명이 찜이거든요. 아무렇지 않게 찜이야 망원떼기 뭐야? 그래서 제가 일하세요. 너무 당황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뒤에 또 되게 친한 남자 차장님이 있거든요. 야 망원떼기 뭐냐? 이러는 거예요. 각자의 자기 카톡방에 이게 뜨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차장님 나중에 말해드릴게요 하고 이렇게 막 하고 이제 그날 이제 퇴근하면서 이제 막 저희 이제 친한 대리 그 직원들끼리 이제 망원동에 다 같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막 너 괜찮다 너무 놀라지 말고 지금 주변에 이제 막 다 엄청 연락이 오는 거예요. 저희 저희 지점 사람들한테. 그래서 막 저도 너무 걱정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다음 날 되는 회사 그 상사분들은 저희 팀 안의 상사분들은 그냥 되게 또 잘 받아들여 주셨어요. 그냥 너가 너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 해주시고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 정도면? 네? 그런 얘기까지 해? 그냥 이렇게 되게 그때 근데 저 말고 다른 직원들이 그 상황을 같이 보면서 우리 지금 이 한 15명 되는 우리 팀 사람들이 진짜 좀 따뜻하구나라는 걸 서로 느꼈었던 사건이 또 된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일들이 있었고
막 제가 작년하고 올해 이렇게 친구 사이 대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지점에서도 한 5분 정도가 CMS도 가입해주고 뭐 이렇게 관심 가져주고 해서 그럼 뭐 게이 인권 운동 역사 새로 쓰고 있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냥 막 제가 막 상상했던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일들이 있고 근데 사실은 또 뒤에서 이제 저를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또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거는 굳이 막 저한테 얘기해주진 않고 그리고 아무래도 회사 안에서 막 괴롭힘 방지법 막 이런 거 저희는 회사에서 컴퓨터 키면 막 파도보로 엄청 떴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제도나 이런 것들이 좀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싫더라도 이거 좀 표현하면은 회사 안에서 자기가 문제될 수 있겠다. 이런 거를 좀 인지를 해서 좀 그런 거 조심하더라고요. 뭔가 그 얘기 들으니까 차별금지법 되면 뭔가 그걸로 뭔가 불이익 받겠다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저는 드네요. 그래서 차별금지 그 일 겪으면서 와 진짜 차별금지법 너무 필요하다. 저는 막 그런 생각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그 괴롭힘 방지법이 있으니까 또 회사 내 안에서의 좀 직원들의 움직임들 이런 것들도 또 보게 되면서 좀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저는 빼빼님한테 그걸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 어쨌든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는데 지금 18만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지금 현 상황에서 그 유튜브 생산물이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아까도 저희 사전 미팅할 때도 막 캠 켜놓고 막 그죠? 우리까지 막 자기네 브이로그에 넣으려고 막 되게 걱정했잖아요. 그거. 네, 어떻게 하세요? 주변 관계 좀 많이 근데 제가 의식을 하든 안 하든 있을 수밖에 없겠죠. 영향을 되게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사실은. 네네. 근데 그게 긍정적인 거랑 뭐 부정적인 거 다 같이 있지 않을까요? 긍정적인 거를 생각해 보면 일단 첫 번째로 저 스스로한테 좋은 거는 저희가 보통 외부에서 촬영을 할 때는 조금 긴장감이 있어요, 아무래도. 근데 보통 저희 주 컨텐츠는 집에서 많이 찍기 때문에 그냥 카메라 설치해서 이제 녹화 버튼 누르고 이제 그냥 뭐 해요, 뭔가. 이게 뭐 이제 밥 먹는다 그러면 그냥 켜놓고 이제 밥을 막 먹어요. 그런 식으로 하다 사실은 카메라를 켜놓고 싸울 때도 많거든요. 요즘에는 많이 없긴 한데 꽤 막 한번 싸우는 시즌에 되게 많이 싸워요 또. 그러면 제가 그걸 영상을 나중에 이제 편집하려면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좀 잘못했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들게 돼요. 약간 의도치 않게 약간 무슨 카메라 판독 같은 게 되는 이게 이래서 싸웠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고 그런 거는 사실 저 스스로 그거를 한창 느꼈던 시즌이 좀 있었어요. 많이 싸울 때 내가 이렇게 말했나 약간 싶은데 너무 세네 이러면 편집해버리고 이런 일 없었어. 근데 약간 우리 사람 그냥 아름다웠지 막. 어쨌든 약간 뭔가 영상 찍으면서 스스로 돌아보는 것도 약간 있긴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이거를 장기적으로 계속 가지고 가면서 한 팀이 돼가는 것 같아요 좀. 그래서 사실 저는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 이게 그냥 같이 유튜브를 시작한다라는 의미 안에 되게 컸던 게 둘의 관계를 이제 어쨌든 오픈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게 몰랐는데 약간 저희끼리의 진짜 예를 들면 무슨 결혼 반지 맞춘 것처럼 그런 또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팀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뭐 이제는 어디 가서 둘 다 허튼짓 못한다. 절대 못한다고. 그러니까 했던 적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거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의 관계를 아니까 그런 거가 일단 좀 더 묵직해진 것 같아요. 관계의 어떤 책임감 이런 게 살짝. 저는 약간 아까 우리 그 첫 번째 일부에서도 그렇고 어떤 파트너십이나 결혼제도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두 분을 보면 좀 느끼는 건 어쨌든 유튜브라는 채널을 같이 하면서 어떻게 보면 사업 공동체, 경제 공동체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이 좀 또 흥미로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사실 18만에 육박하는 그쵸. 그 유튜버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경제적으로 또 우리가 그런 소문을 되게 많이 듣잖아요. 유튜브를 해서 뭐 조회수가 얼마가 되면 몇 억을 번다더라. 뭐 이런 소문도 되게 많고 그래서 그런 경제적으로 어떤 변화가 또 있으셨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두 분의 경제적인 상황이 좀 변화가 있을 것 같고 그게 또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뭐 이런 게 있었을까? 이런 게 또 궁금하더라고요. 우리 말은 안 하지만 사실 다들 궁금하잖아요. 그러면은 질문을 좀 더 살을 붙이자. 경제개인이 경제 공동체로서 같이 이제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공적으로 이렇게 나왔을 때 수익이 생겼을 때 그 수익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맞아 이거? 그 일단 유튜브보다 전에 그 저희가 유튜브 시작하기 전에 이제 같이 살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이제 저는 직장 다니고 백팩도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좀 백팩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러면 이제 뭔가를 제가 계산을 좀 더 하게 되고, 그러니까 뭔가 같이 뭔가 생활비 통장 이런 게 없어가지고 제가 좀 더 뭔가 사고 말을 파다 보니까 이게 어떤 심리가 생기냐면은 오늘 내가 집에 왔는데 뭐가 정리가 잘 안 돼 있거나 뭐가 불편하면 이거 왜 좀 안 해줬지?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내가 돈 근데 냈는데. 백팩 입장에서도 그게 이제 기분이 나쁜 거죠. 저는 약간 그때 사주는 건 고마운데 내가 나 일 시키려고 사준 건 아니잖아 이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집에 있었다고 집에서 뭔가 좀 가깝게 이렇게 일을 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집에서 일을 할 건 또 따로 있고 집안일이 이제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빨리 하는 건데 그러다가 좀 바빠서 못하는 날 또 막 되게 피곤하고 그러면 저한테 짜증을 확 내는 거예요. 빨래가 안 돼 있다고. 오. 그러면 갑자기 여러 이슈가 지금 네. 겹쳐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복잡한 거예요, 되게. 가사노동의 무임금 이런 게 지금 네, 겹쳐 그러니까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가치를 근데 되게 너네 개인들한테 이런 얘기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돌아올게 수익이 가치를 그래서 저희가 원래 백팩이 이제 유튜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처음에 저희가 엄청 처음에 이렇게 확 잘 돼가지고 저희는 그러고 계속 잘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다들 또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네, 자기들은. 그러니까 네. 어쨌든 이제 개업발이 뭔가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일을 카페 알바를 같이 해야 됐었어요. 먹고 살려면. 그러니까 얼마 상상하는 것만큼 그렇게 할 수 없었고 그래서 한 분백만 원 정도씩 유튜브로 벌면서 이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하고 하면서 50만 원 벌어서 그렇게 이제 생활을 쭉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같이 하잖아요 콘텐츠를. 근데 막 저도 좀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유튜브로 한 200만 원 벌면은 200만 원 정도 벌면은 200만 원 정도 수익은 너가 다 가져가고 이제 그 넘는 것에 대해서만 나눠 갖자. 내가 얘기했잖아. 형이 다 탐내는 거 같아. 나눠 갖자가 아니고 그 넘는 부분은 우리 생활비로 같이 쓰면 좋겠다. 최저생계비를 네. 보장하라고. 네. 근데 약간 이게 진짜 오해가 많은 게 유튜브 하면 돈 진짜 많이 벌 것 같고 막 조회수가 200만 넘는 게 있으니까 친구들도 저한테 한 번씩 물어보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진짜 최근에 그러니까 10만 구독자 될 때까지도 그냥 형이 말한 수준이었어요. 그냥 진짜 100만 원, 100만 원 받고 나머지 알바 해서 채우고 사실은 노동 시간 대비는 진짜 비효율인 거죠. 왜냐면 그 당시 10만 그 전에는 이제 막 주 2회 영상 찍고 그러니까 진짜 많이 했어요. 그렇죠. 일을 찍고 또 사실은. 편집하고 뭐. 예. 아무튼 그래서 되게 약간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그랬었는데 이게 뭔가 그래서 그 당시에는 되게 이게 되게 뭔가 좀 슬럼프가 좀 크게 왔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나는 일대로 되게 열심히 하는데 이게 수익적으로 이게 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고 근데 또 이걸 놓고 싶진 않은데 그 기간이 그대로 지속이 되니까 되게 심리적으로 힘들다고. 내가 그렇다고 지금 다른 일을 할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 당시 제가 그러면서 올해 30살이 됐는데 이제 막 카페 알바도 30살이 되면서 이제 점장님이랑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거예요 저랑. 그리고 그런 것도 좀 압박이고 이제 내가 알바를 구하기 이제 점점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생각. 그건 이제 또 청년 일자리 그런 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요. 예. 그랬어요. 많은 아픔 잘 들었어요. 영화제? 예. 갈등이 많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대부분은 그게 예. 우리가 원래 모신 이유가 있죠. 무슨 이유가 있지? 그렇죠. 러브앤 유튜브 같은 느낌이 나서 우리 음. 이제 좀 네, 그 약간 네. 한번 정리하고 강연해야 되는데 근데
그래서 약간 질문 현장에서 질문 있으신 분 계시면 현장에서도 질문 받고 지금 근데 그 뭐지 채팅방에는 박조건 형님께서 유튜브 18만의 비결은요? 이런 질문을 주셔가지고 다들 러브앤프리지만 러브앤 유튜브로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좀 다들 있네요. 관계 얘기 들으러 온 게 아니야. 네, 혹시 그 지금 두 분한테 뭔가 이제 그 같이 이야기 나눠주셨으면 좋겠는 내용 있으신 분 계시면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없으신 근데 제가 그러면? 해도 될까요? 저 그런 게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조회수가 잘 나오면 사람인지라 이런 콘텐츠를 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데이트의 내용이나 뭐 그런 것까지 바뀌게 되나요? 그러니까 일상이 좀 영향을 받나요, 아무래도? 저희 그러니까 데이트 내용 얘기 나오니까 이제 이를테면은 저희가 한 몇 달 전이었나 한강 가자고 백팩이 그래서 원래 한강 저희 밖에 나가는 거 좀 귀찮아하거든요. 집에서 쉬는 거 좋아하고 백팩이 한강 가자고 해서 왜 할까? 우리 맨날 집에 있는 것만 있으니까 사람들이 맨날 영상이 새로운 게 안 올라오는 줄 착각하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맨날 집 안에서 그냥 이렇게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그냥 한강에서 같이 뭔가 망원시장에서 먹을 거 좀 사가지고 한강에서 이렇게 돗자리 펴고 이렇게 상 펴가지고 먹으면서 같이 데이트하는 거 하면 너무 재밌겠다고. 그래서 저 너무 귀찮은데 아무튼 갔어요. 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댓글도 사람들도 되게 그게 더 좋아 보여서 자기도 한강에 가서 그렇게 먹었다. 뭐 그런 얘기도 해주시고 해서 또 그러니까 이게 앞치락 뒤치락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일상을 찍기도 했는데 그냥 이런 거를 우리가 같이 이런 모습들을 좀 담아보면 어떨까 하면서 좀 해보니 그걸 찍어보니 그게 되게 일상을 좀 즐겁게 만들기도 하고. 그럼 아직은 막 되게 뭔가 그 휘둘린다는 느낌이나 그런 좀 안 좋은 영향은 없다고 보시나요? 오히려 줄었어요. 오히려 처음에는 되게 왜냐면 주 2회 콘텐츠를 찍어야 되니까 어느 순간에는 계속 만나면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시간이 별로 많지도 않은데 이 얘기만 하게 되는 느낌. 그러니까 그게 되게 오히려 예전에 너무 힘들어서 주 1회로 줄였어요 사실. 그러면서 영상 하나를 좀 길게 가져가는 식으로 편집 스타일을 바꿨었고 저도 똑같이 동감하는 게 형이 뭐 하자고 하면 잘 안 해요. 근데 형 이거 이렇게 지금 컨텐츠 찍으면 얼마나 좋겠어 이러면 또 하자고 약간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뭘 하자 스타일인데 형은 좀 안 해서 좀 그렇게 구슬리면 잘 하더라고요. 그래요. 원만한 관계 다루는 방법이 또 있으시네요. 네. 킴님을 다루는 방법이. 네. 아직 추가로 들어온 질문은 없어서 저도 그 이야기 좀 같이 나눠보고 싶은 것들이 사실 그 유튜브 그러니까 커플 콘텐츠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자기를 이제 자기 정체성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여러 차원에서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유튜브를 한다라고 했을 때 좀 이렇게 만약에 잘 되면 되게 영향을 많이 미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이런 생각을 혹시 해본 적 있으셨는지 그리고 혹은 댓글이나 이런 걸로도 피드백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해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지라도 네네. 지금 어쨌든 영향력이 생긴 거니까 비디오 걸려주세요. 아니 근데 저는 사실 어릴 때 중학교 때 되게 많이 했던 중2병 그 시절에 되게 많이 했던 생각이 내가 도대체 크면 어떻게 살지? 그러니까 나도 가족을 꾸리고 싶고 나도 그런 관계를 만들고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살지? 그런 사람들이 있긴 한가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렇게 이제 성인이 됐고 그게 어떤 한켠에 가슴속에 계속 있던 고민이었는데 그래서 오프라인까지 사실 나갔던 거죠. 뭔가 진전을 이제 해보자 해서 형을 만나고 그때 연애 초반에 한 달쯤 연애 이제 딱 만나기 시작했을 때 전화 통화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나는 이제 연애 초반이니까 너무 막 이렇게 막 꿈에 부풀고 이제 오래 갈 것만 같고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나는 옛날에 되게 그런 내가 이런 사랑을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 성소수자로서 사랑하는 다른 모습들을 볼 기회가 많이 없어서 되게 힘들었었는데 언젠가는 우리가 이렇게 되게 오래 만나고 하면은 어떤 방식으로도 그런 모습들을 좀 사람들한테 비추고 어떤 그러니까 지금 좀 어린 친구들이나 어린 사람들이나 어린 성소수자 사람들이나 이제 그런 분들도 뭔가 선택할 수 있는 뭔가 이렇게 보고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수많은 선택지 중에 한 가지면 좋지 않을까 이런 되게 밤이었거든요. 그런 얘기 막 했어요 통화로. 근데 형이 최근에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저랑 되게 다른 생각을 했더라고요. 저는 이제 형도 그렇게 동감하는구나 생각했는데 저는 그때 비웃었어요. 백팩은 저랑 사귀는 게 처음이었었고 첫 연애였고 저는 이제 좀 사람들을 좀 만나다가 이제 백팩을 만나게 됐고 저는 그냥 우리 둘이 그냥 잘 만나는 것만으로도 이거 쉽지 않다. 근데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때 이제 비웃었었죠 속으로. 그래서 최근에 그 얘기 듣고 되게 충격받았었어요. 나 되게 그때 아름다운 통화의 밤이었는데 상대방은 비웃고 있었구나. 약간. 그래서 지금 미디어 권력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선생님.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로부터 한 7년 지나서 지금 이제 한 거잖아요. 그때 이제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희망은 있었지만 막 대단하게 막 이렇게 왜냐면 저도 어쨌든 생계가 있고 이게 잘 돼야 하는 이유가 또 그런 면도 있지만 그런 걸 하면서 이런 영향까지 있으면 너무 좋겠다 기대를 했는데 한 번씩 그런 댓글이 막 달려요. 그러니까 뭐라고 달렸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그냥 특히 뭐 청소년 성소자분들도 댓글도 좀 있고 그냥 좀 너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었는데 저희가 막 공동주택에서 살기도 했었고 성소수자 공동주택에서 살기도 했었고 이렇게 그냥 친구들하고 같이 뭔가 커뮤니티 이뤄서 같이 사는 삶의 모습이 사실 TV에 나오는 모습들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기도 나중에 친구들하고 같이 모여서 이렇게 같이 집을 지어서 살고 싶어요. 혹은 나는 친구들하고 같이 동네에서 같이 살고 싶어요. 저희도 동네 친구잖아요. 아니에요. 동이 서로 좀 다른데 네, 우월 의식을 느끼시는. 아니야. 여기 동네 살아. 그래서 어쨌든 그런 댓글들 받고 하면은 기분도 되게 좋고 정신 더 똑바로 차려야겠다 이런. 그리고 약간 그 층이 되게 막 청소년 분들도 있고 주부분들도 있고 되게 다양해요 사실은. 그래서 뭐 주부분들 한 번도 게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 안 해봤던 분들이 댓글 달아주시면서 되게 요즘에 그 주부분 중에는 자기가 자녀를 너무 어렵게 가졌대요. 그러니까 자녀분이 한 2살인가 3살인가 그런데 너무 어렵게 갔다 보니까 이 아이가 너무 잘 컸으면 좋겠고 그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알고 보니 성소수자일 수도 있잖아 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고 그래서 성소수자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렇죠. 아이는 아직 3살이지만은 그러면서 이제 마법의 취미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막 자기는 이제 너무 많은 것들을 알게 돼서 너무 고맙다 그런 얘기를 막 해주셨었는데 그런 분들이 간간히 계세요. 선한 영향력이네요. 선한 영향력. 선하다. 아름다운데 무섭다. 무서워. 아무튼 네, 그 오픈 채팅방 통해서 질문들이 여러 개 또 들어오긴 했는데 저희가 시간이 막 많지는 않아서 또 오늘 시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키워 공동주택에 관한 이야기, 부모님들 반응, 그리고 두 분의 관계상 뭐 이런 질문들도 있었는데 이게 그 여러분 망원댁 TV를 검색해 보시면 대부분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은 시간이 부족하니까 네, 요거는 스킵하고 두 분이 가장 추천하는 좋아하는 사랑 영화는 요거 하나만 제이미님이 질문해 주신 요거 하나만 질문 답변 듣고 마무리 말씀 듣고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제일 좋아하는 사랑 영화 러브 액츄얼리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키워하면 너무 좋겠는데 그러니까 뭔가 제가 진짜 좋아하는 영화 러브 액츄얼리는 거기 이제 게이 로맨스도 나오고 다양한 사랑 이야기가 나오는 게 그냥 저 게이지만은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는 그냥 일반 사람들이 같이 섞여 있는 또 교회거든요. 거기 또 게이들도 있고 뭐 일반 커플도 있고 뭐 한데
그냥 그런 다양한 삶 속에서 같이 존중받고 살아가는 모습인 것 같아서 그 러브 액츄얼리가 되게 저는 제일 손에 꼽는 영화입니다. 네, 백핑님은 없으면 너도 비슷한 거라고. 근데 저는 사실 최근에는 사랑 영화를 많이 보질 않았었어요. 사실 요즘 최근에는 넷플릭스 안에서 조금 다양한 스토리를 많이 봤었는데 사랑 영화를 생각하니까 저희 어릴 때 저는 약간 클래식한 걸 되게 좋아했나요. 노트북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저는 좀 어릴 때 되게 강렬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저는 사실 어떤 퀴어 위켄즈? 아니 백핑님 표정이 너무 네 그랬어요. 그렇죠. 사랑 영화는 요즘에 많이 안 보고 있어가지고. 네, 그럼 두 분 마무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 여기 영화관 앉으니까 제가 영화가 갑자기 생각난 게 아까도 마주쳐서 생각났었는데 제가 영화관에서 처음 본 퀴어 영화가 종묘의 기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20대 초중반 때 건대 어떤 영화관에서 이렇게 GV하는 상황이었었고 종묘의 기적 영화를 봤었는데 그게 딱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그때 내 인물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인물의 서사가 소제목이 내 개인 인생의 황금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그분이 이제 친구 사이에서 지보이스라는 합창 단원이었고 그게 이제 자기의 30몇 년간의 인생에서 되게 황금기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나도 그러면은 내 개인 인생의 황금기를 찾아서 가야겠다 하고 제가 지보이스 단원에 이제 합창 단원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었는데 그냥 살면서 퀴어로서 살아가면서 어렸을 때 너무 힘들었던 거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TV에서 나오는 것들이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랑 결혼해서 애 낳고 그냥 사는 그러한 모습들만 그려줬기 때문에 그냥 마지막으로 한마디 생각하는 거는 제가 종묘기적 다큐 보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내 인생의 옵션 중에 하나라는 그걸 되게 본 느낌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누군가한테는 저희 마운텍 TV의 그런 일상의 모습들이 내가 삶에서 선택할 수 있는 그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다양한 일상의 옵션 중에 한 가지로서 소개되어지면은 그걸로 너무 의미가 되게 크겠다 이런 생각을 드리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아까 이야기하다가 댓글 달아주셨던 분 중에 주부분이었어요. 본인은 이 댓글에서 50대 주부라고 이제 소개해 주셨는데 자기는 한 번도 이런 성소유자의 삶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고민해 본 적도 없었는데 우연히 그냥 영상이 떠서 봤는데 너무 지금 이제 결혼하고 자녀도 다 있으시지만 자기가 살아온 예전에 그 사람들이 너무 그러니까 약간 비슷해서 살고 사랑하는 모습이 너무 비슷하고 또 너무 예쁘게 사랑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감동받았다 뭐 그런 식으로 해주시고 그래서 마지막에 지금 자녀가 둘 있는데 내 자식들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약간 좀 저는 원래는 이 채널 할 때 이제 성소자분들이 보고 그냥 도움이 되면 되게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이런 다른 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한테는 기대를 안 했었어요 사실. 근데 그렇게 기대치 않은 어떤 카테고리에 계신 분이 저희한테 그런 댓글 남겨서 되게 훅 들어온 것 같아요. 되게 그때 좀 크게 감동을 받아서 뭔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일상이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일 수도 있겠다. 약간 그 공통분모가 있어서 참 좋다라는 생각이 해서 뭔가 희망을 그때 좀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좋았고 그래서 앞으로도 좀 그런 좀 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영상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고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주세요. 네, 두 분 이야기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는 55분에 3부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시간 체크해 주시고 저희 두 분 킴님과 팩팩
죄송해요. 백팩님. 네. 2부에 같이 시간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하다고 큰 박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